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오셈 임플란트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건 싸움 구경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당일 이제 지분 공시가 나왔고 에브리컷 홀딩스에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일반이 있고 약식이 있는데 일반은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는 거고 약식은 단순 투자예요. 단순 투자는 경영권을 행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공시한 내용을 보게 되면 대량 보유장에 대한 상황, 보고액이에요, 대량 보유 내역, 직전 변동일 대비 얼마나 변동되는 것들, 이런 변동의 내역이 있는데 세부 변동 내역 보니까 볼 거는 단가예요. 12만 8천 원의 단가다. 12만 8천 원은 지켜지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투자자들은. 그리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상황을 보게 되면 최대 주주가 100%고 KCGI 한국 지배구조 개선 사모투자 합자회사이다. 돈 어디서 구했는가 봤더니 KCG 한국 지배구조 개선 사모투자 합자회사에 출자가 있었다. 유한회사에 출자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보유 목적은 공격하려고 보유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이 뉴스도 나왔어요. 뉴스에 보면은 이 에브리컷 홀딩스가 강성부 펀드에서 결국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랑 한바탕 싸움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날짜가 참 좋아요. 날짜가 이제 21일 날 이제 공개를 했는데, 보통 이런 이제 사모펀드이니까 사모펀드의 자금 출자자들도 돈을 좀 벌어야 되니 21일부터 28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28일까지 주식을 들고 있어야 이번 싸움에 그 의결권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1일부터 28일까지는 주가가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야, 우리 공격받았어. 빨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주식 사라고 해. 그래서 28일까지 주식을 사서 내년 3월 정기주총 때 우리 쪽에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다들 요청을 해놔. 나도 주변에 아는 쩐주들한테 주식 사라고 할게. 라고 회사들은 아마 이렇게 하고 나설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강성부 펀드 쪽에서는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뇌피셜인데 일단 21일날 공시했으니까 추가로 더 사서 더 공시하자. 그래서 주가가 더 버프되게 해서 우리 이제 한테 투자한 사모펀드 출자자들도 해피하게 만들자. 이렇게 이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주주 제한이 언제쯤 나올까? 소액 주주의 주주 제한 또는 일반 주주의 주주 제한, 이런 주주 제한은 아시다시피 작년 이제 2022년 3월 말에, 그러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는 이제 작년이 되겠죠. 여기 이제 상법을 보시게 되면 주주 제한은 6주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전 연도 주주총회에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2022년을 이제 작년이라고 생각하면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주주총회 여기가 열린다고 가정을 하고 6주 전이면은 2월 15일까지 이제 내야 돼요. 보통 아마 2월 첫째 주랑 둘째 주쯤 되면은 이 강성부 펀드 쪽에서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주주 제한이 아마 나타날 것인데,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다 생각해 보죠. 자, 재밌는 거는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는 회계상의 어떤 횡령이나 이런 관리 부실로 인해서 회사가 손실을 입었고, 그 손실로 인해서 거래 정지도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임원들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강성부 펀드 쪽에선. 그렇다면 임기 만료일이 2023년 3월 23일, 그러니까 2023년도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내이사 또는 사회이사가 타겟이 되겠죠. 그래서 엄태관 대표이사가 사내이사입니다. 이 사내이사가 이제 타겟이 되어서 임기가 만료가 되면 이제 여기 이제 사내이사 한 명이랑 보니까 사회이사가 하나, 두 명이 이제 사회이사 둘, 사내이사 한 명이 이제 임기가 만료가 돼요. 그래서 아마 요 세 명에 대한 사내이사 한 명과 사회이사 두 명을 우리 쪽 사람들로 선임을 하겠다라고 이제 요청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 회사가 배당을 보게 되면 배당이 그렇게 썩 후한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배당 수익률을 높여달라라고 할 것이고, 회사 측에서도 아마 내년 3월 정기주총 안건에서 배당 성량을 우리도 이 정도 높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 성량이 낮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는 이제 공격을 당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소액 주주들은 좋아지는 거겠죠. 이놈이나 저놈이나 어쨌든
현금 배당 수익률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보통 이런 걸 플레이를 할 때, 이런 이제 주식이 실적이 안 좋은데, 이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싸움박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지 않죠. 근데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는 실적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VBP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지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지금 이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VBP는 그게 뭐지? 이럴 정도로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일평균 수출 데이터로 제가 만든 건데, 지금 20일치의 영업일수가 지금 14일이에요. 14일로 지금 수출 데이터를 나누게 되면 지금 일평균 수출 데이터 기준으로는 12월이 신고가입니다. 12월이 신고가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나와 있는 금액 달러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12월은 엄청나게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뭐 대략 추측을 하자면 중국 쪽에서 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코로나 정책이 제한이 이제 풀리면서 재고를 쌓고자 하는 어떤 이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중국 쪽 버프 받아가지고 2023년도에도 숫자가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 정도 일평균 수출 데이터면 한 단계 레벨업 했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는데 거기다가 싸움박질까지 하니까 너무나 이뻐 보이는 주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배당에 대해서도 공격당할 수가 있고, 뭐 그 다음에 이 안건들이 이제 어떻게 공개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인데, 2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이 강성부 펀드 쪽에서 이 주주 제한을 PPT로 만들어서 아마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는 주주총회가 보통 이제 뭐 20일부터 31일 사이에 보통은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상장사들이. 오스템 임플란트도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는 작년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작년에 2022년 3월 31일 날 했으니까 대략 한 이때쯤 한다고 가정하면 주총 2주 전에 소집 결의가 올라오고, 그리고 소집 공고가 올라오고, 참고 서류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주주 안건은 이 3월 첫째 주랑 둘째 주쯤에 시장에 오픈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서로 위임을 받기 위해서는 이 참고 서류라는 걸 올려야 되는데, 그 참고 서류에서 우리가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이런 안건들을 썼는지에 대해서 아마 시장에 공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참고 서류에 상대방이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 건지를 얼마나 매끄럽게 썼느냐 이런 것들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주가는 아마 드라마틱하게 간다고 하면은 28일까지가 주식을 사야 되니까 드라마틱하게 갈 것 같고, 그 다음엔 이제 뭐 1월 달에는 좀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구정 뒤에부터 또 들썩이다가, 요때 이제 어떻게 이제 주주 안건을 제출했는지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언론 플레이 서로 하겠죠. 서로 이제 헐뜯고 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에 정확하게 이제 주주 안건이 어떻게 되는지 소집 결의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고, 상호간에 이제 제출하는 어떤 참고 서류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이제 재밌는 어떤 뉴스거리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싸움박질을 한번 잘 지켜보고, 싸움박질은 싸움박질이고 이런 좋은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고, 2023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이 가계나 기업과 정부 중에서 가계는 부동산이 박살나고 있기 때문에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나마 이제 중국은 부동산 부양을 하고 있으니까 소비가 좀 올라올 수 그나마 기저가 낮으니까 소비가 좀 올라올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가계의 어떤 소비 여력도 내년 상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투자도 내년 상반기에는 어렵다면, 비벼볼 수 있는 거는 내년 상반기에는 정부의 어떤 정책이거든요. 그럼 중국의 어떤 정책에 관련해서 이 오스템 임플란트도 이제 중국 관련 주식으로서 괜찮게 숫자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숫자도 뒷받침되는 어떤 그 행동주의 펀드가 달라들면서 숫자도 실적도 괜찮은 어떤 기업이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12월 28일 날에 아마 주가가 단기 정점을 찍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 달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12월 말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1월 1일 날 이제 이 휴일에 1월 1일 날 일요일에 발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또 와, 이거 수출 데이터 잘 나왔네 이러면서 주가가 또 들썩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면은 서로 매집한다고 달려들 테니까 12월 28일이 단기 고점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 기업의 경우에는 당연히 4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고 2023년도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이제 단순하게 접근해서 28일 날 팔고 가는 그런 우려는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좀 이제 부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칠게요. 그래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